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상담자의 내적 작동 모델 이해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볼비는 치료자의 역할이 엄마가 유아에게 세상을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게슈탈트 이론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의 중요성, 그러니까 here and now의 알아차림, 현재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와 함께 대상관계에서 말하는 자기 개념, 그러니까 자기상, 타인 개념, 타인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역동을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몰랐던 어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상담자로서의 어떤 준비, 안전기지로서 상담자가 잘 기능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랬을 때 내적 작동 모델에 대한 이해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볼비가 유아의 경우에 그 양육자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작동 모델로서 내면에 저장되어 가지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지식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적 작동 모델의 핵심 요소는 누가 애착 대상이 되는지, 그 애착 대상들에게 애착 대상들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또는 애착 대상에게 내가 수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아에게 내적 작동 모델은 일종의 작전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착 대상과 관련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에서 누가 애착 대상이 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가 수용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작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상담자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적 작동 모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본인 자신에게 내면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지, 또는 어떤 역동을 일으키는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담에서 내담자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도 자신의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준비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위축되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위축되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서 말을 빙빙 돌리거나 말이 길어지거나 또는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길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를 최근에 확인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슈퍼비전을 받을 때 호의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슈퍼바이저에게 또박또박
혼나지 않으려고 대답을 했던 것들이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내면 역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서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불쌍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 안에서 또 다른 역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제가 내가 받고 싶었던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사람들과 있을 때 저는 또 다른 또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 호의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신뢰롭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밝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있을 때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곳에서의 완전히 저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그곳에서의 사람들은 그 판이하게 다른 사실은 피드백을 하게 돼요. 어릴 때 제가 엄마 아버지의 갈등으로 인해서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내가 무엇인가 뭔가 기여를 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했었던 행동들, 그러니까 자신감 없고 열등감이 자극되는 어떤 소녀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른답지 못한 그 권위자를 보거나 잘난 척하는 어른을 봤을 때 당신이 그러고도 어른인가요? 하는 어떤 공격하고 싶은 용감한 소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제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혼란스러웠던 모습들도 많았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기도 했거든요. 그 어떤 긴 상담들을 통해서 제가 힘겨웠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내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보고 저를 알아차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경험, 그리고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108배라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성찰일지를 계속 써오는 어떤 시간들이 누적되어 오면서 일종의 자기 관리가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를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 그런 어떤 능력들이 확장이 되면서 알아차리는 시간이 좀 짧아진다든지, 그리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조금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상담자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동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역동 속에서 이론적인 베이스와 내가 일으키는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이라든지 나의 어떤 내면 세계를 탐색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을 때, 내담자와 함께 있을 때 내담자가 문제라는 시선으로 내담자를 바라봤을 때 진정한 공감 또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알아차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 내면의 어떤 역동을 이해하는 것, 상담자가 준비가 되면 될수록 내담자와 훨씬 더 공감적인 이해라든지 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내담자를 돕는 도구로서의 어떤 상담자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주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